안녕하세요. 책두껍입니다. 이번에는 기억의 천재 푸네스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7번째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칼 세이건은 인간의 신경 다발이 현재 10의 14제곱계가 아니라 10의 24제곱이나 10의 34제곱계가 된다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지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제가 이 작품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소설적인 상상으로서 좋은 훌륭한 답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나라는 1인칭이 기억의 천재 푸네스를 떠올리며 설명합니다. 푸네스를 만난 기간은 이 작품에서 1884년부터 1887년까지입니다. 나라는 1인칭은 푸네스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한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의 시인 페드로 레안드로 이푸체는 푸네스가 초인간들의 선구자였고 독자적이며 토착적인 차라투스트라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푸네스를 어느 정도 고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프라이벤토스의 거친 길거리 사나이 정도라고 합니다. 푸네스와 같은 인간은 비현실일 것 같지만 물론 이게 소설이므로 극단적 과장 측면이 있지만 실생활로 적절한 강도로 누그러뜨려서 옮겨 놓으면은 우리한테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쪼개보면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능력 외에도 자기만 인정하는 장점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네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확산시켜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굳이 초인이나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다. 어쩌면 평범하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감사해야 한다면 그것도 작은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푸네스. 이 푸네스의 세계는 일반화되거나 추상화된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세세한 것만 존재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적 사고는 뛰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많은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들에서도 흔히 눈에 띄는 작품을 제가 꼽는다면 데이비드 발다치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질 프라이스와 바트 데이비스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 그리고 국내 작품 중에서도 이런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들이 있네요. 서울에 출장 갔다가 서울역 아래 서점을 잠시 들렀다가 푸네스가 떠오르게 하는 책이 여러 번 보여서 소개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거의 1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백신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역사상 가장 긴 장마도 작년에 겪었습니다. 지구 환경이 이렇게 빨리 변한다면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각도 과거보다 리부트 시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도 빨리 변하고 그에 따라 사람도 빨리 변하고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미래에는 특정 능력이 두드러진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설사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래에 더 큰 재앙이 빨리 오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대비는 하자.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천재 푸네스 이 작품을 리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초인류가 어떤 형태일지 그려봅니다. 푸네스나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기억의 천재인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기억력을 조절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현대인의 스트레스 증가를 떠오르게 하는데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푸네스는 일반화와 추상화의 능력이 결여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써 스트레스와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은 이야기 전개에서 다른 소설들에서도 쉽게 사용하고 있고 또 새로 소설을 쓰더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직 초인류가 탄생하려면 우리의 상상이 초인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또는 과도기적 형태로 흐르는 것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푸네스에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참을인도 선물합니다. 주인공이 결핍으로 지적한 이 작품에서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푸네스의 결핍으로 지적했는 추상화와 일반화의 조절 능력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력만 엄청나게 좋아서 그 초인이 불행하게 꼭 그려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르헤스 덕분에 픽션들의 기억의 천재 푸네스 덕분에 미래 인류의 궁극적 모습을 한번
본격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초인류만이 아닙니다. SF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앞선 외계인 문명은 실제로는 앞선 문명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만큼 폭력적입니다. 근데 진짜 앞선 외계 문명은 상상할 수 있지만 영화의 재미를 반감시킵니다. 매력적인 외계인은 헐리우드 영화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인간의 자존감에 아픔을 선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액션, 파괴, 극복, 전쟁 등이 영화의 필수 소모품처럼 들어가야 하는데 외계인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면 인간이라도 해야 합니다. 영화 오블리비언이라는 영화에는 단 하나의 지성체인 AI 같은 외계인이 나옵니다. 또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는 시간이 핵심 테마인데다가 외계인은 그냥 지구를 파괴하려 드는 약탈자로 나옵니다. 또 영화 에어리언에서는 더 폭력적이고 더 괴물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매체 환경에서 벗어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외계인이 꼭 괴물이고 나빠야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자,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한 번 본 것은 원한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느낀 감정이나 감수성도 원한다면 보존하고 이 모든 능력의 다른 측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혼돈과 스트레스, 출세 욕구를 조절하고 견딜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가진 외계인을 상상해 보는 거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세계가 폭발할 수 있는 핵무기가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어도 누구 하나 미치지 않고 화가 나서 누르는 사람도 없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외계인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인간도 이 정도 단계가 되어야 성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간 여행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하는 수준의 과학 기술에서도 지구를 수백 번 멸망시킬 무기가 가득한데 성간 여행이 가능한 에너지원이 개발되는 날이 온다면 볼펜심 크기의 소형 핵무기도 상상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 뇌 속에서 오류를 가진 사람 한 명만 발생해도 당장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외계인이 향후 100년 이후에도 없다면 그들은 분명히 자멸했을 거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상상이죠. 푸네스를 잘 표현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여기 145페이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몇 줄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푸네스는 각 산에 있는 각각의 나무의 나뭇잎을 하나하나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각하거나 상상했던 때 느낀 순간의 인상마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하루하루를 7만여 개의 기억으로 축소시킨 다음 숫자로 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끝이 없으며 쓸모없을 것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단념하고 말았다. 그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유년 시절의 모든 기억을 분류하는 작업조차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과학계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우리 우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이죠. 시뮬레이션 우주론인데 푸네스의 기억 분류 작업을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할 분량이 무한대가 되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컴퓨터로 처리해야 시뮬레이션 우주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은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가 되려면 푸네스 한 사람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계산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물, 식물을 둘러싼 그러니까 지구 하나만 고려해도 계산량이 무한하고 계산 속도도 무한해야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시뮬레이션 우주일 수 없다고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것은 양자역학에서 관측되는 것은 결정난 것이고 관측되지 않은 것은 확률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영역에서만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양자들의 움직임이 연속적이지 않고 디지털처럼 도약하는 부분 등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요. 푸네스와 같은 능력 중 일부는 인간이 과학으로 필요하다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대신하는 존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로봇과 AI입니다. 과거에는 싸움 잘하고 머리 나쁜 로봇에서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로봇까지 그리고 지금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능이 영화의 한 테마로 당연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영화여야 하기 때문에 AI는 악당 배역을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로봇이 궁극적으로 진화한다면 무엇으로 갈까요?
로봇은 껍질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정신은 소프트웨어는 인간을 흉내낸 이름도 인공지능 AI가 됩니다. 인간을 흉내냈으므로 인간을 초월한 정신 능력치는 결핍되었을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지 않은 것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품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 폭력, 잔인성 등이 완벽한 AI에 먼지의 티끌도 안 되는 정도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상상해 봅니다. 로봇이 진화를 하면 생명체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낸 것이고 인간이라는 근본으로 회귀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로봇은 남자, 여자, 제3의 성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생명체를 흉내내려면 효율적인 제조가 아니라 인간을 흉내낸 탄생으로 나가야 합니다. 로봇은 인간이 되려고 할 수 있다는 상상은 쉽게 나옵니다. 고대 문화 보존 차원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로봇 인간 문화제도 상상해 봅니다. 진화 속에서 사라져간 동식물을 재현하려고 들지도 모르죠. 멸종한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수십억 년의 생명 진화의 체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주의 원리를 품고 있고 시간의 역사가 누적된 빅데이터 씨앗이라고 보면은 AI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의 단일 지성체는 그 자체로서 완벽해서 더 이상 움직임이 불필요하고 업데이트도 불필요하고 게임 끝이니까요. 소멸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소에 상상해보지 않은 것으로 가득한 소설이고 이 분위기도 역시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천재 푸네스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억의 천재 푸네스를 통해 상상도 하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